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들의 외교적 입장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법 위반을 강하게 규탄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메네이 사망을 냉소적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온 중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최고 지도자를 살해한 것은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주권 국가 지도자 살해와 정권 교체 선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에서도 유엔 헌장 원칙 준수와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有关军事打击发生在美伊正在进行外交谈判之际，令人震惊。中方呼吁各方履行国际法，包括国际人道法义务。 러시아는 보다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하메네이 사망을 냉소적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이란 정부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을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법과 확전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과 핵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Military action carries the risk of igniting a chain of events that no one can control in the most volatile region of the world.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에서 확산될 가능성과 에너지 안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걸프국들의 돈줄을 말리고 있습니다. 방공미사일 확보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면 결국 러시아만 웃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하늘길, 바닷길까지 막히자 에너지 산업과 관광업, 항공업으로 돈을 벌던 걸프국들이 울상짓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재정에 타격을 입은 걸프 산유국들이 해외 투자를 비롯한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걷어들이면 불이익을 받을 곳들이 적지 않은데 당장 미국만 해도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렸지만 무기는 부족합니다. 최근 미국이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요가 몰려 실제 무기 인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면 이득을 보는 건 뒷짐을 지고 있는 이란의 동맹국 러시아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 원유와 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단 겁니다. Никаких обращений со стороны иранской стороны не было. Наша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ая позиция хорошо всем известна. И здесь нет никаких изменений. 로이터 통신은 인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난을 겪자 러시아산 원유를 긴급히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했던 미국도 30일간 한시적으로 구매를 허용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동이 값싼 드론을 앞세운 이란의 물량 공세로 허덕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틈새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저렴한 요격용 드론 스팅을 주는 대가로 고가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미국이 일각에서 제기된 군수 물량 우려를 부인하고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부인하며 반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다른 미군 기지에서 평택 오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중동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미 사례가 있고요. 네. 이미 이동한 사례가 있고 지금 미국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뭐 탄약이 무한히 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무한히 있는 나라 아무도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제공권을 장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MK 계열 그 항공폭탄, 자연학합폭탄, 그러니까 MK82, 83, 84 같은 것들은 그런 건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권, 제공권을 장악하고 공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방공망이거든요. 아. 요격 미사일. 그럼 패트리어트 저 한 발에 보통 40억에서 60억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다량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방공 미사일 재고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요. 네. 그 미국 입장은 이스라엘이 최우선 방어거든요. 거기다 지금 중동 국가로 이란이 확산하는 이유도 전쟁의 피로감을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무기보다 특정 분야의 고가 무기들, 방공 미사일들, 특히 예. 패트리어트 같은 것들은 조만간 이미 제가 보기엔 심각한 부족 상태일 거다. 이미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방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생산 이런 게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일정한 주문 생산 체계예요. 이 전쟁 이전에도 미국의 특정한 고가 무기들은 재고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네. 이미 우크라이나에 상당 부분 재고를 줬고요. 지난 6월 10일 전쟁 때 썼고 이번에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급하면 안 갈 리가 없죠. 간다고 봐야죠, 사실. 예. 마영삼 전 대사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외교부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네.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 요청 받은 적 없다. 네. 이 정도 얘기는 보통 외교적으로 오가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국무부와 또 국방부와 우리 정부 간에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는데 네. 충분히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충분히 우리 정부와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중에서 특히 테크스 그리고 다연장 로켓, 고고도 요격 미사일 등의 투입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무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일단 방공망은 이제 패트리엇이 네. 있죠. 패트리엇이 있고 한 20에서 고도 40km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드는 청주에 지금 상주에 있죠. 경상도 그 있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고고도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70에서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급하진 않아요. 패트리엇이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테킴스는 뭐냐면 다연장 로켓입니다. 예. 다연장 로켓. 240mm, 이 39mm 정도 구경되는 것들을 다연장을 쏘는데 여기에 이제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그건 전술지대지, 육군 전술지대지 미사일의 약자예요. 에이테킴스가. 이거는 사거리가 300대거든요. 네. 이건 두 발이 그 포드 하나에 한 발씩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프리즘이라는 이제 신형을 넣으면 사거리가 500km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갖다가 걸프만에 이제 인근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란의 해안가에 있는 혁명 수비대를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한미군에 에이테킴스도 있고 지금 패트리엇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이 급하면 옮겨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사드는 저게 이제 사드인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고고도 탄도미사일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미사일인데 방어 미사일인데 저것까지 갈까 하는 건 좀 약간의 그 의문은 있는데요. 네.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패트리엇이나 에이테킴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장에 필요한 무기들이고 문제는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 북한을 방어하는데 그러나 지금 미군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우리보다는 한국 방어보다는 지금 중동 이란전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4일간 이란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즉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 얘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군, 즉 이스라엘에서 대사도 하셨는데 이스라엘군이 보는 이란은 아직 비축한 게 좀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대체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 이란 측에서 미사일 한 2,000기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네. 현재까지 발사했는 그 양을 보면 한 500기 정도 상당히 많이 이제 비축을 해 놓아서 아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비축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미 공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만약에 이란 측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그 발사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미사일을 만드는 제작소 그리고 미사일을 숨겨놓은 저장소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은 이란 측도 이 미사일 드론 이게 계속해서 소진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염려하고 있듯이 미국 쪽에서 지금 미사일이 소진이 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소모전으로 어느 정도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한 것은 두 세력 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양쪽이 다 소진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는 어디냐. 지금 이란은 굉장히 많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 측에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미군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도 있겠지만 예. 다양한 곳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일반 범용 폭탄 같은 경우는 재고가 충분히 있는데 네. 말씀드렸지만 패트리어트나 에이테킴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미 소진을 했어요. 아. 소진을 했고 오늘 만들어서 내일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지금 이 드론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이 썼던 게 루카스라고 하는 드론인데 네. 이란 공격할 때 그 원형이 이란제 샤헤드 136이에요. 이란 걸 베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지원한 걸 이란이 격추된 걸 가져다가 뜯어보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네. 다만 이제 안에 센서라든지 전자부품 같은 것들은 더 성능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란은 샤헤드 136의 선진국이고 그 샤헤드 136은 만드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가격도 한 2 내지 3만 불밖에 안 해요. 근데 패트리엇은 300만, 400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지금 발사대를 파괴했다, 뭐 많은 미사일을 파괴했다. 근데 이란은 이 샤헤드 136은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샤헤드 136도 사실은 요격하려면은 패트리엇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걸프 국가들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나마 적어도는 아이언빔, 네. 중군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라는 고고도는 에로 요 방어망이 있고 최근에는 아이언빔이라고 레이저까지 장착해놔서 저고도의 방어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이 주변국들은 이 방어망에 오로지 패트리엇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의 샤헤드 136이 와도 네. 패트리엇 쏘는 거예요. 우리 천궁2나. 그러니까 급격히 가성비가 일단 말이 안 되고 재고분이 없어요. 주변 국가들이 이런 장기적인 전쟁, 자기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할 대응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주변국들은 거의 재고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래 버티느냐는 사실은 미사일이나 국가 이런 장기전으로 가면은 어쨌든 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기죠. 문제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 파급부터 이미 WTI 서부 텍사스 유가가 지난해 연말 55불이었거든요. 네. 지금 80불이 넘어요. 그렇게 보면 영원히 가면 지죠, 이란이. 네. 그러나 그 시간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압박, 11월 중간 선거 이렇게 본다면 시간이 꼭 미국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란 입장에서는 뭐 주변 걸프국도 이제 공격하면서 스스로 약간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 냉소적 살인이라면서 애도를 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인류의 도덕과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냉소적으로 위반한 암살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메네이는 러시아 이란의 우호 관계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한 탁월한 정치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해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지만 군사 동맹을 구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어서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도 러시아는 군사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오늘로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미군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란도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전황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할 텐데 미국이 일주일 만에 이란 군사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의 발표만 보면 사실상 일방적인 상황인데요. 예. 작전 시작 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력은 90% 줄었고요. 드론은 83% 급감했습니다. 특히 어제 상징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이 지하 발사대에 벙커버스터 수십 발을 퍼부었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깊숙한 곳에 미사일 도시를 지어왔는데 이 지하 요새가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인도양에서는 미군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 군함을 격침했죠. 잠수함이 실전 해선에서 적함을 잡은 건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초입니다. 이제 미군은 무기를 부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다시는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게 공장 자체를 해체하는 다음 단계 작업에 진입했습니다. 미군 탄약 부족 우려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창고는 가득 차 있고 의지는 철통 같다면서 작전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란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반격하는 이란, 지금 이웃 나라까지 공격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금 그야말로 벼랑 끝 반격 중입니다. 네. 오늘만 해도 이스라엘과 미군 시설에 20번째 대규모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특히 이라크 내에 미국 유전이 공격을 받아서 석유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급소인 에너지 시설을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는 이웃 나라 아제르바이잔까지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예.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미군 기지 인근에도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들어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왜 남의 나라를 공격하느냐, 바로 물귀신 작전입니다. 주변국들을 흔들어서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겁니다. 실제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걸프국들이 미국에 패트리엇을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SOS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란은 지상군이 들어오면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는 위협도 여전합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So you can see, the quality of our missiles, how much they are upgraded after the last war, because we learned lots of lessons, and we are prepared for any other eventuality, even a ground invasion. 자, 어쨌든 뭐 미국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의 드론 소모전이 의외로 곳곳에서 이제 미국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또 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게 바로 가성비 전쟁의 함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란은 수천만 원짜리 값싼 드론 수천 기를 한꺼번에 보낸다고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이걸 막으려면 미국은 수십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패트리엇 한 발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1년에 고작 600발 정도 만드는데 이미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패트리엇이 절실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가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수입 원유의 4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다급해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웃돈을 주고 긴급하게 구매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제재를 잠시 풀고 3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해 줬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돈줄을 미국이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미국 요청으로 중동의 드론 전문가들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이란제 자폭 드론을 지겹게 막아온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겁니다. 드론 요격 기술을 주고 그 대가로 귀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 받아내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이 급박해지고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에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다릅니다. 예. 이란이 계속 전화를 걸어오고 있고 이에 본인은 협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nd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네, 이스라엘 측도 외교는 전쟁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과거의 교훈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핵 보유 선언을 했던 것처럼 이란이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예 뿌리를 뽑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전형적인 뭐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제 이란의 차기 지도자까지 본인이 정하겠다.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에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의 화합과 평화를 가져다 줄 임무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력한 후계자인 하메네이의 아들 무즈타바를 저격했는데요.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미국 뜻을 거부하면 5년 안에 다시 전쟁을 하겠다면서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란 외교관들에게 지금 당장 망명하라고 부추기면서 심리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검토 중인 건 맞는데 공격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상전 가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됐다, 아직 아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쿠르드족의 투입은 중동의 지옥문을 여는 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지도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쿠르드족은 4,500만 명에 달하지만 나라가 없는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입니다. 예. 주로 튀르키예의 최대 2천만 명, 또 이란의 800만 명 이상,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이런 산악지대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으로 결국 4개 나라로 찢겨져서 살게 됐는데요. 투르크족에게 친구는 없고 산만 있다 이런 속담이 이 순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 4일부터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 지상 작전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쿠르드족이 전투에 활용할 차량을 대량 구매했다고도 하고요. 미국이 대리 지상군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지원에는 선을 그었지만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또 반정부 공세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쿠르드 측에 이란 내 자치 지역을 인정하겠다는 약속까지 제시했다 이런 전언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중동 전문가들은 이게 벌집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쿠르드가 힘을 키우면 자국 내 분리 독립을 우려하는 튀르키예가 즉각 개입해서 중동 전체가 민족 내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거 2019년이었는데요. IS 격퇴전 때도 미군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지만 결국 버림받았던 토사구팽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